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3앤더 아유키 루크 페리는 웨인 모원더 역을 맡았으며 클리프턴 콜린스 주니어는 어네스토 더 멕시칸 바케로 역, 스쿠트 맥네리는 비즈니스 밥 길버트 역, 스펜서 게릿은 앨런 킨케이드 역, 키스 제퍼슨은 랜드 파이얼러트 키스 역, 에디 페레즈는 랜드 파이얼러트 에디 역, 모리스 콘프테는 랜드 파이얼러트 마우 역, 로 템플은 랜드 파이얼러트로 역을 연기했다. 루머 윌리스는 조언나 패케 역, 드리마 워커는 코니 스티븐스 역, 조이 벨은 제닛 역을 연기했다. 커트 러셀은 랜디 역과 내레이터를 맡았다. 3.3 맨슨 패밀리 찰스 맨슨은 캘리포니아에서 패밀리 언론에서는 맨슨 패밀리로 불림라는 히피 공동체를 이끌었으며 1969년 여름에 패밀리 구성원들이 9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영화에서는 테이트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라비앙카 살인 사건도 발생하지 않으며 맨슨 패밀리는 스판 목장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맨슨은 컬트 인물이 되지 않는다. 조지 스판은 80세의 거의 맹인으로 스펜 목장을 서부 영화 촬영을 위해 임대했으며 맨슨 패밀리가 그곳에서 살았다. 스퀴키는 리네트 프롬의 별명으로 스판의 주요 간병인이었고 그의 성적인 요구를 포함한 모든 필요를 돌보았다. 텍스는 찰스 왓슨의 별명으로 스판은 그에게 텍사스 억양 때문에 이 별명을 붙여주었다. 세이디는 수잔 애킨스의 별명으로 비틀즈의 자체 제목 앨범의 트랙인 섹시 세이디 이후 섹시 세이디라고 불렸다. 케이티는 패트리샤 크레닌켈의 별명이다. 플라워 차일드는 테이트의 집에 간 린다 카사비안의 영화 속 이름이다. 집시는 캐서린 셰어의 별명이다. 룰루는 레슬리 벤 하우턴의 별명 중 하나였고 클램은 스티브 그로건의 별명 중 하나였다. 검사 빈센트 부글리오시는 맨슨이 종말론적인 인종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흑인 무슬림과 패밀리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론에 의해 테이트와 다른 사명의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수잔 애킨스, 레슬리 벤 하우텐, 패트리샤 크레닌켈 등 패밀리 멤버들에 따르면 테이트 살인 사건은 게리 힌먼의 살인을 모방한 모방살인이었고 바비 보소레이유를 석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제이 세브링의 제자이자 사업 파트너인 짐 마크햄은 살인 사건이 잘못된 마약 거래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말한다. 제작 4.1 기획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는 수년에 걸쳐 영화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196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동화를 만들고자 했다.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은 인 할리우드의 각본은 쿠엔틴 타란티노에 의해 수년에 걸쳐 천천히 발전되었다. 그는 영화 제목을 원스 어폰 어 타임은 인 할리우드로 정해 동화의 느낌을 주고자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매그넌 오프스라고 언급했다. 이 작품은 처음 5년 동안 소설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타란티노는 이를 아직 각본으로 할지 결정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탐구하는 접근 방식으로 여겼다. 타란티노는 다른 글쓰기 방식을 시도했는데 릭 갈튼과 마빈 슈바르츠 사이의 초기 장면은 원래 일막 연극으로 쓰여졌다. 타란티노는 약 10년 전 데스 프루프를 커트 러셀과 촬영하는 동안 이 작품의 핵심을 발견했는데 러셀은 수년 동안 같은 스턴트 대역인 존 카지노와 함께 일했다. 카지노는 단역이었지만 타란티노는 그를 기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의했다. 이 관계는 타란티노를 매료시켰고 할리우드에 대한 영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다. 타란티노는 카지노가 몇 년 전 러셀에게 완벽한 대역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이것은 아마 그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혹은 두 번째 마지막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란티노는 먼저 스턴트맨 클리프 부스를 만들고 그에게 방대한 뒷이야기를 부여했다. 다음으로 그는 부스가 스턴트 대역을 할 배우 릭 달튼을 창조했다. 타란티노는 그들이 1969년에 샤론 테이트의 옆집 유시되도록 결정했다. 그가 개발한 첫 번째 줄거리는 결말이었고 거기에서 거꾸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타란티노가 이런 방식으로 작업한 첫 번째 경우였다. 그는 엘모와 레오나드 스타일의 이야기를 생각해봤지만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을 느껴 그들이 영화를 이끌도록 하고 부스, 달튼, 테이트의 일상을 담아내기로 했다. 그는 리처드 러시의 1980년 영화 스턴트맨에서 영감을 받아 달튼의 영화 장면을 액션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 영화는 영화 내에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영화의 장면을 액션으로 사용했다. 또한 달튼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타란티노는 달튼이 출연했던 가상의 텔레비전 쇼 바운티로의 편을 썼으며 1950년대 서부극의 30분 후 에피소드에 담긴 이야기의 양에 매료되었다. 타란티노는 각본 3막의 유일한 사본을 안전 금고에 보관하여 조기 유출을 막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고 로비, 브래드 피트만이 전체 각본을 읽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아담 샌들러와의 인터뷰에서 피트는 타란티노가 각본의 유일한 다른 사본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4.2 각본 및 개발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는 수년에 걸쳐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196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동화를 만들고자 했다. 영화 원스 어포너 타임은 인 할리우드의 각본은 쿠엔틴 타란티노에 의해 수년에 걸쳐 천천히 발전되었다. 그는 영화 제목을 원스 어포너 타임은 인 할리우드로 정해 동화의 느낌을 주고자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매그넘 오프스라고 언급했다. 이 작품은 처음 5년 동안 소설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타란티노는 이를 아직 각본으로 할지 결정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탐구하는 읍근 방식으로 여겼다. 타란티노는 다른 글쓰기 방식을 시도했는데 릭 갈튼과 마빈 슈바르츠 사이의 초기 장면은 원래 일막 연극으로 쓰여졌다. 타란티노는 약 10년 전 데스 프루프를 커트 러셀과 촬영하는 동안 이 작품의 핵심을 발견했는데 러셀은 수년 동안 같은 스턴트 대역인 존 카지노와 함께 일했다. 카지노는 단역이었지만 타란티노는 그를 기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의했다. 이 관계는 타란티노를 매료시켰고 할리우드에 대한 영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다. 타란티노는 먼저 스턴트맨 클리프 부스를 만들고 그에게 방대한 뒤이야기를 부여했다. 다음으로 그는 부스가 스턴트 대역을 할 배우 릭 달튼을 창조했다. 타란티노는 그들이 1969년에 샤론 테이트의 옆집 유시되도록 결정했다. 그가 개발한 첫 번째 줄거리는 결말이었고 거기에서 거꾸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타란티노가 이런 방식으로 작업한 첫 번째 경우였다. 그는 엘모와 레오나드 스타일의 이야기를 생각해봤지만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을 느껴 그들이 영화를 이끌도록 하고 부스, 달튼, 테이트의 일상을 담아내기로 했다. 그는 리처드 러시의 1980년 영화 스턴트맨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한 달튼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타란티노는 달튼이 출연했던 가상의 텔레비전 쇼 바운티로의 편을 썼으며 1950년대 서부극의 30분 후 에피소드에 담긴 이야기의 양에 매료되었다. 타란티노는 각본 3막의 유일한 사본을 안전 금고에 보관하여 조기 유출을 막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고 로비, 브래드 피트만이 전체 각본을 읽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아담 샌들러와의 인터뷰에서 피트는 타란티노가 각본의 유일한 다른 사본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4.3 캐스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릭 돌턴 역을, 브래드 피트는 클리프 부스 역을 맡았다. 특히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를 통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 마고 로비는 샤론 테이트 역을 연기했다. 라파엘 자유르차는 노만 폴란스키 역, 에밀 허시는 제이 세브링 역, 서멘사 로빈스는 에비게일 폴저 역, 코스타로니는 보이치에그 프르코프스키 역을 맡았다. 찰스 맨슨 패밀리 역으로는 데이몬 해리맨이 찰스 찰리 맨슨 역, 마가렛 퀄리가 푸시캣 역, 오스틴 버틀러가 찰리 텍스 왓슨 역, 다코타 패닝이 리넷 스퀴키 프롬 역, 리나 더너미 캐서린 집시 셰어 역, 마이키 메디슨이 수전 세디 애킨스 역, 레디슨 비티가 퍼트리샤 케이티 크레밍클 역, 마야 호크가 린다 플라워 차일드 카사비안 역을 연기했다. 브루스 더는 조지 스판 역, 마이크 모는 이소룡 역, 알파치노는 마빈 슈워즈 역, 데이미언 루이스는 스티브 맥퀸 역, 로렌사 이소는 프란체스카 카푸치 역, 루크 페리는 스콧 낸서 역, 클리프턴 콜린스 주니어는 어네스토 더 멕시칸 바케로 역, 니콜러스 해먼드는 샘 워너메이커 역, 스쿠트 맥네리는 비즈니스 밥 길버트 역, 커트 러셀은 랜디 역과 나레이터를 맡았다. 버트 레이놀즈가 조지 스판 역으로 캐스팅되었으나 촬영 전 사망하여 브루스 던으로 교체되었다. 당초 톰 크루즈가 클리프 부스 역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4.4 촬영 및 디자인 주요 촬영은 2018년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었고 2018년 11월 1일에 촬영이 종료되었다. 타란티노는 2018년 로스앤젤레스를 컴퓨터 생성 이미지 없이 1969년 로스앤젤레스로 바꾸는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편집자 프레드 라스킨, 촬영 감독 로버트 리처드슨, 음향 편집자 와일리 스테이먼, 분장 예술가 헤바 토리스도티르 등 이전 협력자들을 활용했다. 또한 역사적 배경을 재현한 더 도지에서의 작업을 바탕으로 프로덕션 디자이너 바바라 링, 의상 디자이너 아리안느 필립스와 같은 새로운 협력자들을 영입했다. 타란티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현대적인 광고판을 가리고 1960년대가 아닌 건물들을 운전 장면에서 지우기 위해 루마 픽처즈와 롤라비 FX에서 제작한 75개 이상의 디지털 시각 효과 샷을 사용하게 되었다.
푸시켓 시어터에서 촬영하기 위해 프로덕션 디자이너 바바라 린과 그녀의 팀은 건물에 LED 간판을 덮고 극장의 상징적인 로고를 다시 부착했으며 글자와 네온을 재건했다. 링은 영화 속 모든 간판의 글자가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했다. 레리 에드먼즈 북샤프를 복원하기 위해 그녀는 원래의 가게 간판을 복제하고 당시의 상품을 찾아내 책 표지까지 재현했다. 그녀의 팀은 브루인과 폭스 빌리지 극장과 그 주변의 가게 간판을 포함하여 복원했다. 브루인 맞은편의 스탄즈 도너츠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다.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촬영 허가를 얻기 위한 오랜 협상 기간이 있었다. 플레이보이 맨션 장면은 실제 맨션에서 촬영되었다. 타란티노는 그곳에서 촬영하는 것을 고집했지만 휴 헤프너의 사망 후 맨션이 개인 소유주에게 팔리면서 허가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렸다. 타란티노와 링은 새로운 소유주를 만나 사용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논의했지만 소유주는 부동산이 개조 중이었기 때문에 주저했다. 오랜 협상 끝에 그는 동의했고 링은 파티 장면을 위해 비어있는 맨션, 앞마당, 뒷마당을 장식하여 가능한 한 1960년대 맨션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이 장면의 댄스 시퀀스는 토니 바실이 안무했는데 그녀는 샤론 테이트를 알고 있었고 한때 제이 세브린과 데이트하기도 했다. 여러 중요한 장면은 무소 앤드 프랭크 그릴에서 촬영되었는데 이는 감독의 위치를 담당하는 닉 슐러에 따르면 타란티노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소였다. 테이트 폴란스키의 하우스와 관련된 장면은 1994년에 철거되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세 곳에서 촬영되었다. 영화 포스터 아티스트 스티븐 토니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포스터를 더 모드 스쿼드를 참고하여 제작했다. 그는 레나토 카사로와 함께 영화 속 영화 포스터를 제작했다. 매드 잡지 만화가 톰 리치몬드는 잭 데이비스의 그림을 본떠 매드와 TV 가이드의 표지를 만들었다. 타란티노는 리처드슨에게 복고풍 느낌이 나면서도 현대적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처드슨은 코닥 35mm 필름으로 파나비전 카메라와 렌즈로 촬영했다. 바운티로에서는 흑백으로 촬영했고 슈퍼 8과 16mm EK티어 CHROM으로 짧은 시퀀스를 촬영했다. 리처드슨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스판 렌치는 약 3개월에 걸쳐 세부적으로 재현되었다. 1970년에 산블로 농장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영화 장면은 시미밸리의 근처 코리건빌 무비 렌치에서 촬영되었다. 타란티노는 이 장면에 많은 개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는 실제 생활에서 많은 개들이 농장에서 살았고 그것이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다. 실용 효과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화염 방사기로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스턴트 코디네이터에게 불을 붙이는 것을 허락받았다. 댄 루이즈 드라이브인 시어터 장면의 일부는 페러마운트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촬영되었다. 일부 운전 장면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프리웨이와 마리나 프리웨이는 빈티지 자동차로 채우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폐쇄되었다. 드로스리가 제이 세브링을 훈련시키는 장면은 세브링의 실제 집에서 촬영되었다. 닉은 달튼이 랜서에서 대사를 잊어버리는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었지만 촬영장에서 디카프리오가 낸 아이디어였다. 그 후 타란티노는 마틴 스코세지의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에서 영감을 얻어 달튼이 트레일러에서 프리가웃 장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디카프리오는 전체 장면을 즉흥적으로 연기했다. 역사적 배경 및 논란 5.1 역사적 사실과 허구신 학자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는 원스 어폰 어 타임을 인 할리우드가 우주적 정의를 묘사하는 데 있어 진정한 윤리적 연민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트는 테이트 살인 사건 당시 자신이 어린아이였으며 맨슨 패밀리가 나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고 악몽으로 괴롭힌 최초의 괴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타란티노의 영화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꿈결 같고 더 나은 세상으로 방향을 틀어 괴물들이 부주의하게 잘못된 문을 통과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후를 맞이했을 때의 수정주의를 칭찬했던 아브시닌스키는 수잔 응 애킨스가 텔레비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연기했기 때문에 달튼을 죽여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영화의 결말에 대해 언급하며 타란티노가 허구적인 무분별한 폭력 사용에 대한 비평가들의 말을 맨슨 살인자의 입에 집어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데이비드 G. 휴즈는 타란티노가 허구적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실제 폭력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 장면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리실라 페이지는 맨슨 패밀리의 살인사건이 신화가 되었고 미국과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틀지었다고 썼다. 마이클 필립스는
맨슨 걸드를 끈 떨어진 세일엔에 비유했고, 페이지는 맨슨 패밀리가 습한 목장을 배회하는 유령을 퇴마해야 할 악마라고 표현했다. 페이지는 마지막 장면이 퇴마를 달성하고 보스와 텍스 왓슨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허구적 폭력을 통해 맨슨 패밀리의 신화는 정화되며 영화는 맨슨에게 의미 있는 존재감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신화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를 카메오로 축소시키고 맨슨 패밀리를 무능하게 드러내고 샤론 테이트를 이야기의 핵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보는 달튼이 테이트의 집으로 가는 것을 시엘로 드라이브 10050건지의 할리우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벤 쉰델 또한 달튼이 테이트의 진입로를 걷는 것을 천국으로의 승천으로 보았다. 나오미 프라이는 달튼이 문을 통과하는 것을 그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다. 제이슨 바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인용하여 영화의 만화 폭력 사용을 분석하면서 그러한 폭력이 영화의 극적 내용과 거의 반비례한다고 추측했다. 영화 속 샤론 테이트는 레리 에드먼즈 서점에서 더버빌가이테스 테스 오브 더디 어버빌스를 구입한다. 실제 테이트는 사망하기 직전 로만 폴란스키에게 이 책을 주었고 1978년 폴란스키는 영화 테스 1979를 연출했고 이 영화를 테이트에게 헌정했다. 폭스 브루인 극장영화에서 테이트는 폭스 브루인 극장에서 파그 공작 더 레킹 크루를 보러 간다. 타란티노는 이 장면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트루 로맨스가 개봉했을 때 그는 같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았고 결국 극장 직원들에게 자신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설득했다. 마고 로비가 이 장면에서 입은 의상은 테이트가 악마의 눈에서 입었던 의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배트맨 세트장에서 그린 호넷과의 크로스오버 에피소드를 위해 카토 이소룡과 딕 그레이슨의 로빈 버트워드에게 지는 싸움 장면이 각본으로 쓰였다. 이소룡은 대본을 받고 거절했고 그래서 무승부로 변경되었다. 영화에서 스턴트맨 클리프 부스는 그린 호넷 세트에서 이소룡과 싸우고 그 싸움은 무승부로 끝난다. 부스는 이소룡을 카토라고 부른다. 그 집을 폴란스키와 테이트에게 임대했던 루돌프 알토벨리에 따르면 1969년 3월 찰스 맨슨이 나타났다. 폴란스키의 친구이자 이란 출신 사진작가 샤그로우 아타미 또한 맨슨이 그 구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일은 영화에서도 일어나며 알토벨리와 하타미 대신 제이 세브링이 등장한다. 1969년 8월 8일 밤 패트리시아 크레닌켈, 텍스 왓슨, 수전 애틴스는 테이트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와 다른 3명을 살해했다. 영화에서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테이트의 집에 가지만 대신 덜튼이 그들을 방해한 후 덜튼의 집에 침입하게 된다. 린다 카사비아는 그날 밤 함께 갔지만 아무도 살해하지 않았고 망을 보면서 밖에 계속 머물렀다. 영화에서 그녀는 함께 가지만 아무도 살해하지 않고 떠나버린다. 왓슨은 피해자들에게 나는 악마고 악마의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그는 클리프 보스에게 그렇게 말한다. 영화에서 애킨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트비 서부극의 스타인릭 덜튼을 죽여 복수하자고 설득한다. 트비가 그들에게 살인을 가르쳤으므로 트비에서 나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적절하고 내 생각은 우리에게 살인을 가르친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실제 만슨 가족 구성원 낸시 피트먼은 우리는 당신들이 만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의 트비를 보면서 자랐어요. 우리는 건스모크와 총을 든 외로운 방랑자를 보면서 자랐어요. 라고 말했다. 샌드라 굿은 악마는 악마적이고 부도덕하고 사악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할리우드로 가세요. 우리는 그 세계의 악을 건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겉핥기도 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클램 그로거는 습한 목장에서 스턴트맨 도널드 셰이를 나부로 된 파이프로 여러 차례 구타하여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화에서는 그로건 대신 스턴트맨 클리프 부스에게 맞는다. 만슨 가족이 운전한 1959년 포드 갤러시는 테이트 라비앙카 살인사건에 사용된 차를 정교하게 복제한 것이다. 보잉 747은 여러 항공기 장면에서 사용되지만 상업적 사용은 1970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화는 1969년을 배경으로 한다. 찰스 맨슨은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빈센트 부글리오시가 제시한 맨슨이 종말론적인 인종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흑인 무슬림과 패밀리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론에 의해 테이트와 다른 3명의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흑인 무슬림은 결국 맨슨을 지도자로 찾을 것이다. 패밀리 멤버들 폴 와킨스, 후안 플린, 바바라 호이트에 따르면
맨슨은 인종전쟁을 헬터 스켈터라고 불렀고 같은 이름의 노래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음악가이자 영화 제작자 부츠 라일리는 타란티노의 영화가 부글리오시의 헬터 스켈터 이야기를 묘사하지 않았고 패밀리를 백인 우월주의자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로레인 알리도 마찬가지로 맨슨 패밀리를 히피로 묘사하는 것이 무지한 백인 우월주의자 맨슨보다 더 돈이 되는 이미지라고 썼다. 그러나 수잔 애킨스, 레슬리 벤 하우텐, 패트리샤 크레닌켈, 캐서린 셰어, 루스 앤 무어하우스 등 패밀리 멤버들에 따르면 테이트 살인 사건은 헬터 스켈터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리 힌먼의 살인을 모방한 모방 살인이었고 이는 살인범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경찰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힌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바비 보소레이유를 석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살인 사건이 인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바비 보소레이유를 석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살인 사건이 인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